오, 더 멋있어졌어. EV3, EV4, EV5, EV9, EV6? 아니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바꿀만 하네. 잠깐만, 우리 EV6 당장 팔아야 되나? 인증 중고차?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이번에는 구독자 중 한 분이 충전 중인 EV6의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EV6네? 하고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뭐가 희한해. EV6가 아니고 EV6 페이스리프트네. 헤드램프가 있다시만해요. 이거 너무 큰데? 이게 실화냐? 테일램프도 조금 바뀐 건가? 잠깐만, 우리 회사 EV6 회사에서 너무 잘 타고 있는데 페이스리프트 나오기 전에 팔아야 되나요? 인테리어도 살짝 찍혔는데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최소한 뒷좌석의 시트는 어떻게든 바꿔줄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너무 큰일이야. 이건 꼭 바꿔줘야죠. 자, 오늘은 기아의 야심작인 EV6의 페이스리프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EV6 멋지잖아요. 기아 EV6는 그냥 자동차가 아닙니다. 기아가 EV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그런 선언 같은 자동차예요. EV6가 나오면서 모든 자동차를 다 전동하겠다, 가솔린차 더 이상 안 팔겠다, 이렇게 아예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EV6에 들인 공도 어마어마하고 디자인도 당연히 예쁠 수밖에 없죠. 지금 봐도 EV6 예쁘잖아요. 이걸 뭐하러 바꿔?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외관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바꾸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기아 패밀리룩이 워낙 독특해요. 지금 여기서 패밀리룩을 따르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V3, EV4, EV5, EV9 같이 있는 자리에 여기 EV6 있으니까 혼자서 너무 옛날 차 같았죠. 이거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꿔야 되는 이유 두 번째, 판매량을 봐도 야, 이거 바꾸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바꿀 때 됐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판매량 13,800대 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19,100대 였거든요. 그러니까 5,000대 넘게 감소한 겁니다. 물론 그건 우리나라 사정이고 미국에서는 사실 괜찮아요. 작년에 2만 대 남짓 팔았고요. 올해는 지금까지 15,000대 가량을 팔았는데 미국 전체 전기차 중에 9위. 물론 1위는 테슬라 모델 Y입니다. 24만 대. 10배 넘게 차이 나는 거죠. 테슬라 모델 Y, 모델 S, 모델 3 뭐 이런 건 제외하고요. 그건 제외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9위.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성적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사실 근데 유럽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유럽에선 전기차 인기가 더 많으니까 배기가스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판매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요,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EV6는 29,000대가 팔렸다고 해요. 문제는 니로 EV보다도 덜 팔린 거지. 니로 EV는 31,100대를 팔았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EV6는 20위권 밖에 있어요. 유럽에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유럽에서 부진한 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미국, 유럽에서 판매량이 조금 감소했다, 이러다 보니까 상품성도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아쉽다고 얘기되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했을 걸로 기대됩니다. 특히 저는 뒷좌석 등받이가 너무 불편해요. 이건 무조건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외관에서도 무난무난하게 예쁘거든요. 사실 포르쉐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라인을 갖고 있거든요. 포르쉐가 만약에 CUV 전기차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겠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포르쉐를 닮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지만 반면에 다르게 보면 그만큼 개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아주 강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전면부터 살펴보죠. 전면을 살펴보면 와, 충격적이죠. 지금 램프 크기가 커도 너무 큽니다. 지금 앞쪽 범퍼를 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기도 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삼각형 느낌을 주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기아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기아 EV4 같은 자동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자리에 이렇게 라인을 갖고 있는 거, 이런 라인이 헤드램프 쪽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범퍼가 이렇게 처지면서 램프가 아래쪽으로 확 내려오는데, 지금 기아가 밀고 있는 스타맵 시그니처 대부분이 아래로 이렇게 길게 뻗는 라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램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게 스타맵 시그니처구나, 이렇게 납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처져 보이지 않을까? 가차님이 간단하게 그려준 예상도를 보면요, 이거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지 않습니까? 약간 기역보다는 세모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헤드램프 중간에 이렇게 바디 컬러의 바가 들어오는 거, 요것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도요타 프리우스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프로산기 아닌가요? 프로산기. 아니 그렇게 말하면 혼나요.
살짝 비슷한데?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저희가 프로스한게 처음 봤을 때 잠깐 이거 EV6랑 왜 이렇게 닮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새끼가 제일 예뻐 이런 건가? 약간 그런 느낌 없다 치죠. 그리고 램프 디자인이 정말 독특한 게 기존까지 자동차 램프들을 보면 형상을 만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두 줄로 확실히 딱 있든가 아니면 뭐 동그랗게 하든가 네모나게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지,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뻗고 만들다 만 것 같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뻗는 차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기아는 그렇게 합니다. 스포티지 보면 이렇게 쭉 뻗고 끝이야. 무슨 더듬이처럼 쭉 요런 디자인이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충격이기도 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램프가 뻗어나가기만 하는 요런 라인을 보면 오, 요건 기아 디자인이구나, 요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램프는 사실 기아의 스타맵 시그니처하고 그다지 연관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쭉쭉 뻗으니까 아, 요거 기아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패밀리 느낌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네요. 역시 디자인에서는 좀 지나치다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도 그래도 역시나 디자이너가 잘하고 있다, 뭔가 자기가 뭘 하는지는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리고 헤드램프를 보면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가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지금 예상도로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낮게 느껴질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옆에 휠이 있잖아요. 휠의 중간 정도부터 램프가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휠의 거의 끝부터 램프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램프가 위치하게 된다. 그럼에도 램프가 굉장히 날씬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램프가 굉장히 면이 커요. 구멍이 크게 뚫려 있죠.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걸 다 프로젝션 램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MFR 타입의 램프, 그러니까 뒤쪽에 반사판이 달려있는 램프에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이 반사판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야 됐을 거예요. 저가 모델은 MFR LED로, 고가 모델은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사판 영역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게 뚫어놨을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 조금 더 보면요, 앞부분 가운데에는 구멍이 뚫려 있죠. 이건 전방 카메라입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를 당연히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는 아래쪽을 향한 카메라가 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아래쪽으로 초음파 센서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전방에 4개, 그리고 휠하우스 클래딩 쪽에 또 하나씩 두 개가 위치하고 있네요. 이것도 기존 모델하고 마찬가지죠. 클래딩 부분에 있는 요 센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계셔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옆에 있는 요 센서는 아주 가까운 곳의 거리만 측정할 수 있어요. 정확하지도 않고요. 이건 HDA2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HDA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게 되면 초음파 센서는 오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차할 때는 사용할 수 있어도 이렇게 주행 중에 이 자동차의 안전을 좌우하는 그런 것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초음파 센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원격에서 자동차 넣고 뺄 때 이때 자동으로 자동차가 얼만큼 빠져나왔는지, 얼만큼 들어가는지, 옆에 장애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센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은 HDL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서리 긁는 걸 방지하기 위한 역할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측면 센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도어 쪽에는 센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어 쪽으로 핸들을 돌리다 보면 이렇게 북 긁고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센서가 있고 여기에 기둥이 있으면 차가 이렇게 전진했을 때 그 기둥 부분이 나한테 다가오면 기둥이 점점점 이쪽으로 왔겠구나 라면서 마치 센서가 있는 것처럼 보는 역할을 해줍니다. 측면 주차 거리 경고 뭐 이런 식의 옵션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센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센서 그림에 360도에 다 센서가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아, 그 HDS2 센서는 어디 있냐고요? 범퍼 안에 있어요. 사방으로 요쪽 범퍼, 요쪽 범퍼, 뒤쪽 양쪽 범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코너 레이더라고 하는 센서예요. 코너 레이더는 그렇게까지 정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센서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범퍼 하단부에 정면을 향하는 레이더 센서 또 따로 위치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도 HDA2 지원했으니까 당연히 HDA2 여전히 지원할 것 같습니다. HDA3? 이제는 HDA3 아니고 HDP죠. 그 얘기 꺼내지 마세요. 기아에서 울고 있을 겁니다. 자, 측면으로 넘어와 보죠. 측면은 위장막에 쌓여있긴 한데요,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손잡이 부분을 보면요, 뒤쪽만 볼록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손잡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을 보면 역시나 휠입니다. 지금 보면 19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죠. 휠 디자인도 보면요, 요즘 최신 기아차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휠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기아차는 약간 단순화된 휠을 갖고 있는데 네모네모 이런 느낌의 휠들이 많잖아요. 근데 EV6는 차가 날렵한 느낌이어서 그런가 세모세모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 있네요. 나름대로 멋져 보입니다. 자, 근데 기아 로고는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데 EV9 같은 차는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서 그게 굉장히 멋져 보였는데 가운데 있는 게 조금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휠캡이 보통 있는데 이 차는 휠캡이 없는 거, 요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요. 타이어는 지금 넥센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약간 작아 보입니다. 휠하우스가 이렇게나 컸나 싶은 정도로 남아도네요. 좀 더 커도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20인치 휠, EV6 GT는 21인치 휠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만 생각한다면 이거보다 휠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휠하우스가 좀 더 차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승차감 그리고 연비는 휠 사이즈가 조금 작아야 오히려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휠 사이즈 19인치가 아마 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타이어는 지금 넥센 로디안 GTX를 쓰고 있는데 기존에도 19인치에는 이 타이어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의 다른 부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타이어만큼은 어떤 브랜드의 부품을 썼는지가 좀 신경 쓰이거든요. 나쁘지 않겠죠. 굉장히 좋은 타이어고 아마 테스트도 잘 했겠고, 그런데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는 느낌이 살짝 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후면으로 넘어오면요, 충전구 위치 기존하고 똑같은데요, 안에 있는 램프는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램프가 기존에 눈을 향해서 불을 비추는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전구가 지금 90도도 아니고 이렇게 90도도 아니고 애매한 대각선이거든요. 이 애매한 대각선에 있어서 그 구멍을 반드시 자세히 보고 꽂아야 되는데 이 램프가 이렇게 눈을 비추고 있으니까 구멍이 하나도 안 보여. 밤에는 구멍이 안 보여서 이걸 못 꽂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램프를 손으로 가리고서 그걸 찾아서 꽂아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램프를 눈 쪽이 아니라 이 구멍 쪽으로 비춰줘야죠. 네, 그렇게 될 걸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충전기 뚜껑도 사실 옆으로 이렇게 이동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전 케이블이 반대쪽에서 오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옆으로 이렇게 옮겨지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램프는 지금 조금 바뀌었으면 했는데 지금 바뀌지 않았네요. 램프가 똑같습니다. 이 램프 안에 들어오는 패턴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웰컴 램프라든지 이런 거 켜질 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켜지거든요. 패턴을 바꿀 수는 있겠지. 그건 가능할 것 같고 내용물을 바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내로 넘어가도록 하죠. 실내에는 기존에 있었던 실내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바뀐 게 거의 없네요.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 그대로 쓰고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 그대로 있습니다. 컵홀더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하네, 큰 차이 없네, 이렇게 느낄 만큼 그대로예요. 등받이 패턴은 바뀌었어요. 근데 등받이 두께가 그대로라서 괜찮을까. 어쨌든 시트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시트 내용물은 좀 달라졌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특히 앞좌석은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뒷좌석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EV6 뒷좌석을 꼭 개선해 줬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이글로시 없어졌죠. 지금 보면 이 기어 시프터 옆으로 하이글로시가 쭉 있었는데 사실 EV6의 실내는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예쁜 실내였어요.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더 미래의 느낌인데 더 예쁘잖아. 손때가 묻어요, 짜증나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 하이글로시가 요번에 탈락된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블랙 하이글로시 대신에 브러시드 메탈, 그러니까 금속 표면을 브러쉬 같은 걸로 가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플라스틱으로 바뀐 걸로 볼 수 있네요. 가짜 금속이죠. 좀 아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 첨단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 우선 가장 먼저 바뀐 건 이걸 겁니다. CCLC 계기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현대기아의 최신 내비게이션의 이름이에요. 여기 보면 원래부터 12.3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 12.3인치 파노라믹으로 딱 붙인 거, 이거 원래부터 커브드고 원래부터 예쁘긴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CCLC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왓챠라든지 웨이브라든지 이런 거 차 안에서 볼 수 있게 됐는데 EV6만큼은 그게 안 됩니다.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도 안 돼요. 차 충전하는 동안에 차 안에서 영상 좀 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아쉬웠죠. 당연히 CCNC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빌트인 캠 2가 당연히 들어올 겁니다. 기존에는 빌트인 캠 1이었는데요. 전후방 카메라 QHD급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음성 저장되고, 그리고 영상도 메모리를 꽂아서 뺄 수 있고, 이런 기능으로 바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디지털 키도 2로 바뀝니다. 이 하이패스 당연히 적용될 거고요. 디지털 룸미러도 어쩌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번에 K5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현대차의 블랙잉크 같은 블랙핏이라는 옵션이 추가됐거든요. 블랙핏 같은 경우는 여기 헤드라이닝 인테리어를 블랙으로 해주는 거, 그리고 리어 다크 스키드 플레이트, 그러니까 뒤쪽에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를 검정으로 하는 거, 그리고 블랙 휠,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레트로핏처럼 입혀주는 거, 요걸 가리켜서 블랙핏이라고 하는데, EV6 페이스리프트에도 들어가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스포티한 EV6 나와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의 EV6에서 불편했던 점 하나는 스티어링 휠이었는데요. 기존에는 토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잡고 있는데도 자꾸만 핸들 잡으세요, 핸들 잡으세요 이러다가 자기 혼자 토라져서 핸들을 딱 놔버리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불편하죠. 근데 이제 EV9이라든지 뭐 이런 차들 보면 다 정전식으로 손을 잡고만 있어도 알아서 잡고 있다는 걸 인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그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보다 먼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나왔지만 그 차들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전식 핸들은 안 들어갈 텐데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를 저희가 타보면 이 스티어링 휠을 내가 잡고 있는 걸 기가 막히게 인식합니다. 정전식이 아니지만 인식률이 너무나 높아져서 내가 핸들을 잡고 있는 걸 그냥 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파워트레인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바뀌지 않았을 테니까. 기존의 스탠다드 모델은요 58kWh가 들어가고요, 롱레인지 모델은 77.4kWh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꽤 괜찮죠. 그리고 출력도 스탠다드 싱글 모터를 장착한 경우 170마력, 롱레인지에 싱글 모터를 장착하면 229마력이 됩니다. 롱레인지에 듀얼 모터, 앞뒤로 모터 하나씩 단 모델은 무려 325마력을 내요. 야, 325마력 엄청난 출력이죠. 사실 옛날에 골프 GTI나 굉장히 스포티한 자동차들하고 비교해도 출력이 100마력도 센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세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롱레인지 모델 229마력이고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듀얼 모터를 다는데 드는 돈이 불과 247만원, 출력 차이가 무려 100마력인데 당연히 이럴 바엔 하면서 듀얼 모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많이 선택합니다. 택시로도 듀얼 모터 선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택시 운전자분들이 2톤이 넘는 325마력짜리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다니는 거죠. 보통 택시 운전사분들 30년 경력 있다고 하시지만 그분들이 타던 차는 소나타예요. 지금 최신 소나타도 151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의 차를 몰다가 2배 넘는 강력한 차를 탔을 때 그때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죠.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149마력짜리 기본 모델이 하나 있거든요. 사실 택시로는 요 정도가 마지노선 아닌가. 요거보다 올라가는 거는 전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자,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EV6 아주 다양한 모델로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EV6는 고성능 GT 모델도 있죠. 가장 기본형은 또 저렴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폭이 굉장히 넓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기존에는 EV6 GT 무려 585마력이었습니다. 지금 경쟁 모델 아이오닉 5N 거기서 더 올려서 650마력이나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EV6 GT 어떻게 팔아? 가격도 EV6 GT는 7,580만원이고요 아이오닉 5N은 7,600만원, 20만원밖에 차이 안 나요. 20만원 차이인데, 근데 그러면은 아이오닉 N을 사지 누가 EV6 GT를 사겠어요? 그래서 EV6 GT 출력을 정말 높이고 정말 고성능으로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가격을 확 낮춰야 되죠. EV6 GT도 제대로 한번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존의 EV6 GT 사신 분들은 어떡하지? 아닙니다. 아니, 아이오닉 5N 나오기 전에 즐기셨으면 됐죠. 네, 정말 다양한 차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기아에서 새로운 자동차들이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차들이 계속 나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할수록 누가 좋죠? 네, 저희 소비자들이 좋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가격이나 상품성도 더 높아지게 되니까 내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진짜 EV3, 4, 5, 6 야, 기대되네. 여러 가지가 나오겠네.